안녕하세요, 도리자리입니다. 드디어 저희 캐치TV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도리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론으로 이번 시간에는 위메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위메프 연매출 4,653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757억원, 당기손익은 마이너스 808억원. 특가 대표 위메프, 슬로건을 내세우는 대한민국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2010년 초반때 티켓몬스터, 쿠루폰, 쿠팡과 함께 소셜커머스 쇼핑을 주도했었던 대한민국 기업 중 하나죠. 위메프의 설립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메프는 2010년 10월 위메이크프라이스란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운영업체인 나무인터넷이 주식회사 위메프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공식 사이트 명칭 역시 약칭인 오늘날의 위메프로 변경이 되었죠. 당시 인터넷 공동구매라는 위메이크프라이스, 우리가 가격을 만든다는 소셜커머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죠. 창업주는 던전앤파이터로 유명한 네오플의 대표이사이자 최근 넥슨에 영입되어 더 화제가 된 허민 대표입니다. 현재 허민 대표는 2013년 8월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대주주 자격만 유지하고 현재의 경영은 서울대 경작과를 졸업하고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인 박은상 대표가 2012년 주의봉을 잡은 이후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2019년 대한민국 유통신에서 가장 핫했던 범석영의 쿠팡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쥐고 흔들 때 같이 함께 어깨를 걸고 소셜커머스 스타트를 끊었던 1세대 멤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잡은 포지션을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위메프의 2015년부터 최근 5개년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기 순손실 기준으로는 누적 적자는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적자의 골이 가장 깊었던 때가 2015년도 매출은 2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24억 원, 당기손익도 마이너스 1,443억 원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재무제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당시 쿠팡이 손 마사요시 형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죄다 치킨게임에 때려 박으면서 대한민국 유통신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위메프도 이에 질세라 광고비, 판촉비를 죄다 때려 박았어요. 치킨게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유통신에서 결국은 위메프 역시 과대한 판촉비로 인해서 당기손익이 매출의 70%로 손실을 가져가고 만 것이죠. 하지만 판촉 활동이 어느 정도 들어먹힌 것인지 2016년 위메프는 전년 대비 매출을 70% 성장할 수 있었고, 영업손실 수준도 전년 대비 50% 이하, 당기손실도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여놓으며 그래도 2015년에 투자했던 판촉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이 약 30%가 성장하는 고성장을 거두면서 4천억 원 중반대로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신의 출혈 경쟁 적자는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서 내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메프는 기존에 진행했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신선생과 직매입 사업인 원더배송을 대폭 축소하고 투데이 특가, 히든 프라이스 등의 특가 행사를 통해 가격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보는 전략을 취합니다. 쿠팡처럼 상품을 직매입한 뒤에 배송해주는 사업 대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형태의 사업 방향을 잡은 것이죠. 이러한 경영 전략은 아낀 물류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파격적인 가격 마케팅으로 화제성을 끌어모아 집계 효과로 수익성 개선을 한다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최저가 보상제라 불리우는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면 차액만큼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특히 쿠팡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200%를 보상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우리들의 생각은 직매입이 아닌 오픈마켓으로 체제를 전환을 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최저가로 컨트롤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요즘 1인 가구 중가에 맞게 HMR,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비고 왕규자 1.05kg짜리 두 묶음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2020년 4월 20일 기준 쿠팡은 15,700원 무료 배송, 위메프는 1.05kg짜리 두 묶음이 19,300원. 포장지가 달라서 다른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왕교자가 서로 맞고요. 뭔가 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기사를 살펴보니 뭐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따로 적용된 상품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적용을 시킨 상품을 검색을 해보니 동일 상품은 없고, 그래도 같은 양으로 된 고기랑 김치 비비고를 알아보니까 1.05kg 두 묶음에 18,900원. 아까 쿠팡이 15,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딱히 UF에서 더 싸다고 느끼는 장점은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비비고보다는 더 싼 것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이커머스 씬에서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위메프의 경영 전략이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커머스 증가 추세는 올라가 있고, 그중 HMR, 밀키트, 신선식품 등과 같은 식품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식품 부문의 성장이 무시 못할 수준이고, 이에 따라 배송의 속도가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산업의 흐름이 물류와 풀필먼트가
경제가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오히려 물류와 직매입 시스템을 포기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그리고 고전적인 수법인 최저가격 경쟁으로 전략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 전략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쿠팡 자체도 지금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사실상 남겨먹는 게 없는 치킨게임 전략과 쿠팡맨을 위한 서비스로 물류, 가격, 고객 서비스 3위일체를 완성시키면서 시장을 잠식했잖아요. 과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위메프의 가격 정책이 현재 유통 흐름에서 적절한 차별화된 포지셔닝가가 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쿠팡 매출이 공개가 되면서 이 같은 의문에 뒷받침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자, 사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매출을 6조로 예상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양심 없이 쿠팡이란 이유로 많이 잡은 거예요. 연매출 4조원짜리 회사가 50% 성장하는 게 뭐 사실 쉽지 않거든요. 18년도 4조 3천억 원 정도 매출을 냈고 투자금을 죄다 시장 잠식에 받고 있는 쿠팡이기에 요 정도면 양심적으로 반 정도 성장했겠지 하면서 그랬는데 쿠팡의 매출이 무려 2019년 7조가 나왔습니다. 연매출 성장을 무려 64%나 한 거예요. 정말 이게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이 상기할 것은 최근 질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올해 1분기 빨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강조드리지만 작년 한 해 동안만의 성적이 저 정도입니다. 올해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쿠팡을 아시는 형님들은 야, 어차피 거기 적자 기업 아니냐, 적자 크게 난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작년에 4조를 팔고 1조를 냈던 것처럼 적자 또한 2, 3조 낸 거 아니냐? 라고 물어주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적자 규모는 2018년 1조 1279억 원에서 2019년 7205억 원으로 4천억 원을 줄여가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낸 것이죠.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로켓 배송 센터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로켓 배송 소비자도 늘어 효율적인 물류 관리가 가능했고 1인 구매 단가와 횟수가 늘어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송이 늘었는지 봤더니 로켓 배송 센터는 2019년 168곳으로 2014년 27개보다 6배가 많아졌고, 쿠팡에 따르면 로켓 배송 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로켓 배송 생활권 소비자는 2014년 259만 명에서 지난해 3,4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객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의 화두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쳤다는 것이죠. 아무튼 쿠팡의 우리 범석이 형님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예측해 고객과 가까운 로켓 배송 센터에 미리 준비해두는 기술과 인프라를 강조하고 현재의 사이클에 맞게 기술과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며 물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생태계 교란자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았었고, 우리 롯데그룹의 동빈형 역시 매년 1조 1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며 쿠팡을 평가절하했었지만, 업계의 상과는 달리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쿠팡이 노려온 아마존식 전략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무릅쓰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한 공격적 투자가 드디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류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나름 건실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던 쿠팡이었지만, 이 반면에 물류를 포기하고 가격 정책을 고수했던 위메프 행보는 다름 아닌 상품 기획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2019년 하반기 넥슨과 IM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3,70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이커머스 내 포지션 확충을 위해서 파트너스사 확보와 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단행할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700억 원을 가지고 위메프가 대체 뭘 하면서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과 어떤 차별점을 낼 것인지 살펴보니까 2020년 연말까지 MD를 무려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와, 1000명 실화입니까? 현재 위메프의 전체 사원수가 1769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원 규모를 60% 이상 MD로만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 불경기에 이렇게 채용을 늘려주시는 것은 취업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땡큐이긴 한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직원을 뽑나고 봤더니 투자 후 11월 한 달 만에 4000개 이상의 신규 파트너사를 확보했고, 큰 폭으로 늘어난 파트너사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MD 인력 확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MD를 충원하면서 위메프의 궁극적인 목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모두 특가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현재 온라인 유통신에서 조금 어색하지만 위메프에겐 가장 잘 어울리는 뚝심이 있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4자릿수의 MD를 보유하면서 현재 유통신의 메인스트림인 신서식품 배송, 물류 인프라를 포기하고 탁월한 MD 능력을 발휘해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에 최적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커머스의 가장 본질인 상품에 충실하겠다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위메프는 쿠팡의 대공습 속에서 3,700억 원의 투자 유치로 자금을 충원한 만큼 사람과 파트너스의 투자에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전하는 최적과 최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으로 기존의 성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 하셨었던 위메프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유통의 메인스트림이 신선식품 배송, 물류 인프라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위메프는 어차피 쿠팡한테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바로 최적으로 최저가에 모든 고객에게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을 세우면서 MD를 1000명이나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물론 상반기에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좀 차질은 빚어졌지만 가격으로 승부보겠다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위메프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이 전략이 잘 된다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해줄 전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뼈를 내어주고 살도 못 취하고 아무것도 못 취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메프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얻은 전략이니만큼 그를 잘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위메프 가끔은 특가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아주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 공급하면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이번 가격과 상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서 쿠팡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이커머스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10만 명 감사드립니다.